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또 질문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기도 올라가고 있고 아마 다들 불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기쁘지만은 않지만 금리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긴축을 해야 되고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긴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영끌족들이 망한다 그런다.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국제금융위기 때처럼 하우스푸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영상을 좀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서 금리를 다뤘다는 건 알아요. 지난 40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봤을 때 금리와 연동된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 이꼴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있고 네 생각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90년도 전후로 일어났던 일본의 버블 붕괴 이걸 많이 예로 드시는데 대출 그때 당시의 시스템과 대출량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구조와 그 사람의 상환 능력들이 달라요. 지금 한국은 대출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제가 이거는 뭐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세계에서 거의 손에 꼽히게 엄격하지 않겠어요? 전 대출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본 적이 없고 해외 제 친구들도 이해를 못해요. 뭐 OECD 국가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처럼 대출이 안 되는 국가는 없어요. 아예 대출 중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뭘 잘 받아놨어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망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담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킨 거거든요. 요거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있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낼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로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20원 나간 게 막 140, 160, 180, 200, 240, 28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은행 금리가 이제 7% 간다, 이제 영끌족 망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귀를 이렇게 간지럽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치명타를 입는 거는 1주택자예요, 2주택자예요,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죠. 옛날에 일본 버블 붕괴 이때 당시랑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 망하신 분들도 다주택자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집을 몇 채를 사든 대출이 얼마든지 나왔고 아무도 규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자 이 벌이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은 여러분 사실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금리를 올린 것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뭘까 있을까요? 세금 올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세금을 안 내봐서 그러신데 세금이 금리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종부세 같은 건 말도 못해요. 금리 웬만큼 올라간 거랑 잽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죠? 세입자나 다음 매수인한테 전가시켰죠.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금이 올랐으니까 세입자나 아니면은 다음 매수인한테 전가시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매수인이나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또 이제 한동안 시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가 다른 성격의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말 2019년도에 이런 시장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초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금을 왕창 올렸죠. 2017년도 이후로 세금을 줄인 적은 없어요. 다주택자를 계속 줄여왔고 임대사업자도 없앴고 하여튼 세금은 OECD 국가에서 넘버원으로 만들어놨고 대출은 안 해주다 못해서 아예 중지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매년 생돈을 때려 맞았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효과가 뭐예요? 원초적인 걸 봐야죠.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낼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죠? 세금이 올라가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세금이 올라가서 낼 돈이랑 금리가 올라가서 낼 돈이랑 달라요? 아니요. 생돈 깨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다주택자들부터 망해가지고 던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던지지 않고 있죠. 사실 못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안 던지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나오면 아마 꽤 많은 매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기간이랑 물건 개수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세금이 올라간 것처럼 이 사람이 낼 돈이 많아지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대출이 많았던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겠죠. 대출이 누가 많았을까요? 일단 다주택자가 많았겠죠. 그런데 한동안 다주택자는 대출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은 누가 있죠? 1주택자가 올라가겠죠. 1주택자는 원래 세금이 좀 덜 올라갔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낼 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1주택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을 팔까요? 그분들 대출 얼마 받지도 못했었거든요. 팔까요?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금리가 올라가서 팔 거냐고. 안 팔 겁니다. 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알아요. 팔면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는데도 버틴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금리 얘기 이전에 집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내가 낼 돈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첫 번째로 취하는 행동은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임차인이나 아니면 다음 매수인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엔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안 팔리면은 그때부터 경매에 넘어가겠죠. 이게 심해지면은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고 침체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일어날 구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공급이 충분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중에 공급이 충분해요. 부동산에 아파트 개수가 남아 넘치고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월세든 매매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걸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팔 때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던져야 되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낼 돈이 올라가면 이거를 임차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죠? 맞아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자물쇠를 걸어 잠궈서 공급을 막고 서로 간의 경쟁을 줄였기 때문에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서 얘네한테 불혜택을 주면요, 이게 전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는 누가 입죠? 이거 손해는 당연히 소비자가 입죠.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세금을 올렸죠. 세금을 올려서 누가 이득을 봤죠? 매수인이 봤다고요? 천만에 말씀하지 마세요. 매수인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그 다음이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임차인이 있죠. 전가시켰으니까. 매도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고 매수인도 손해요. 제 말이 맞죠? 세금 올라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세금 올라갔죠. 누가 웃었어요? 집주인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호가 올라갔다고 미워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웃었죠? 국가가 웃었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매도인이 울고 매수인이 웃고 임차인이 웃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장 구조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조만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자, 금리를 올렸어요. 누가 웃을 것 같으세요? 은행이죠. 매도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고 은행이 웃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금리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안 돼서 망한다? 한 명, 두 명 망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럼 시장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주변에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예전에 이 정도 금리는 항상 존재했고, 무엇보다 대출 이 시장에 참여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출 받기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대출을 받아 놔야 뭐 금리가 올라가면 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을 안 해줬는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쉽게 망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또 전가시킬 확률이 높겠죠. 누구 맘대로 전가시키냐고요? 시장이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괜찮고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40년 동안 연동이 없었다는 제 얘기 말고 오늘 제 방송 듣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다? 집을 가진 애들이 집을 가진 것만큼, 대출을 받은 만큼 돈을 많이 내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그럼 세금 올라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다니까요, 효과는.
그럼 세금은 앞으로 줄어들어요? 더 늘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금리나 세금이나 똑같아요. 낼 돈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세금을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다주택자가 망했어요? 아니면 매도인이 망했어요? 누가 망했어요? 결국 세금 왕창 뜯기면서 매수인이랑 임차인은 돈 더 올라가고, 이번엔 국가가 웃었고 금리 올라가면 또 은행이 웃지 않겠어요? 시장 구조가 받쳐줘서 공급이 빵빵 된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당연히 효과 만점이겠죠. 그런데 시장 구조가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자꾸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자 건설사가 마음껏 짓게 해주고 매도인끼리 팔다가 서로 경쟁 붙어서 망하게 해놓고 다주택자 양성해서 전세 물건 서로 경쟁 붙어서 헐값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진짜 시장 정상화 방안인데, 그거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지금 절대 용인할 수가 없는 게 한국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 구조에선 금리 인상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맞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리 7%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앞으로의 시장과 비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